영국의 명물 런던 아이처럼 부산에도 랜드마크급 초대형 대관람차가 추진됩니다. 네, 북한이나 용두산 공원이 유력한데 원도심을 살릴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표준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1세기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런던 템즈 강변에 건설된 대관람차 런던 아이. 높이 135m, 직경 120m로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탑승합니다. 본래 5년만 기획성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지금은 런던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런 대관람차가 부산에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3천억 원을 투입해 런던 아이보다 큰 150m 규모로 부산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과 용두산 공원이 거론되는데 일단 용두산 쪽 제안서가 부산시 관계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다이아몬드 타워 자리에 대관람차를 세우겠다는 게 사업자 측 제안입니다. 1973년 세워져 50년째인 타워가 그동안 두어 번 전면 재개발도 논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자는 계획입니다. 용두산 위에 이게 올라갔을 때 바다에서 바라보든 하늘에서 바라보든 또는 대관람차를 탑승하고 부산 전체를 조망하든 360도 서라운드 뷰와 부산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그런 어떤 점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비프광장 등 영화 콘텐츠와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대규모 시설도 함께 마련돼 원도심을 살릴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들과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시는 선거 공약 당시 개념으로 거론한 건 맞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에도 9천억 원 규모로 180m 높이 대관람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형 대관람차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오줌 범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코를 찌르는 악취에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랜데 아파트와 시공사의 더딘 대응에 불만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4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켠의 기계실 바닥이 정체모를 액체로 흥건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석진 자리엔 온통 얼룩 자국이 가득합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갈수록 견디기 힘들 정도의 지린내가 코를 찌르고 이렇게 벽과 바닥에는 누렇게 변색된 자국까지 보입니다. 주차하고 내리면 찌릉내가 나서 처음에는 무슨 냄새지 하고 있다가 설마 오줌인가 싶어서 벽을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CCTV 확인 결과 작업 인부들이 아무렇게나 두고 간 소변 흔적이었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이제 거리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냥 뭐 노상방뇨 하시는 것들도 누구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한두 명 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냄새도 날 것 같지는 않고. 참다 못한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시공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요청하다가 안 되고 우리가 치우고 끊으니까 우리도 미약해 갖고 해서 약품을 좀 사달라고 좀 요청해놓고. 시공사는 세대 내부 하자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 청소는 어렵다더니 민원이 잇따르자 오염이 심한 이른바 오줌방 청소를 마친 상황. 시공사는 부분 준공 상태로 아직 공사가 남은 만큼 인부들의 공용 화장실 이용을 안내했다며 오염된 곳을 모두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식 개선은 물론 시공사의 책임 있는 교육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재난 상황에서는 119 신고 내용을 빠르게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남 소방본부가 억양이 센 사투리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AI 119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남 119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내용입니다. 사투리가 섞인 신고 전화를 직원이 곧바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들고 가려는데 소감도 오고 아닙니까? 네? 애들도 오고. 위치만 말해주시겠어요? 위치? 이치 새내한테. 새? 하지만 신고 음성을 모니터 화면에 문자로 바꾸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알아듣기 힘들게 말을 하는데 AI 음성 분석 인식으로 인해서 확실히 문자로 표출됨으로써 조금 더 위치를 찾기가 쉽고 신고 전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AI 시스템은 경남 소방본부가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투리와 같은 억양이 센 신고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신고 음성 2만여 건을 학습했습니다. 여기 차에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이소요. 경남은 전북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AI 119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억 6천만 원에 이어 올해에는 예산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음성인식 분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10,000건 신고 사례를 학습한 데 이어 올해는 2배로 학습량을 늘려 인식률을 82%로 높였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속기사가 실제 경남의 119 신고를 직접 청취하고 타이핑한 2만여 건의 자료를 학습시켰습니다. 사투리뿐만 아니라 도로명, 집원, 건물상가 명칭까지 데이터로 구축돼 실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재난 상황 속에 AI 기반 신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늘고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통과 업무 능력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황보람 기자입니다. 거제 양대조선소에 배관을 납품하는 지역 최대 규모 협력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올 한 해에만 20% 정도 늘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일감은 늘었지만 내국인 인력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언어 소통과 부족한 업무 능력으로 인한 문제도 종종 빚어집니다. 언어라든지 일하는 부분, 즉각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곳 거제의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은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나마 센터가 운영하던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사라질 위기입니다. 거제시에 설립하려 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최근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외국인을 들여서 일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력사에 대해서 협력사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선업을 계속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좀 마련해야. 한편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인구를 지역민으로 포함시키고 같은 국적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통역과 민원 처리에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창작물에 고유한 QR코드를 부여하고 메타버스 전시까지 가능하게 만든 신기술로 지역 학교 곳곳에 체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레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전문 스타트업 동현 네트워크스를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실입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 등을 어플을 통해 직접 편집하고 디지털 앨범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작을 마치면 며칠 뒤 QR코드가 포함된 액자 형태의 앨범이 배송됩니다. 이후에도 사진을 계속 추가함으로써 어린 시절을 되새겨볼 수 있고 두고두고 간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ICT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액자 속에 고유한 QR코드를 생성해주고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기록물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메타버스 전시장을 활용해 온라인 작품 전시까지 가능합니다.
자신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실물 기반 NFT로 구현하여 디지털 기반 융복합 문화예술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올해 기술 특허를 받았고 현재까지 부산 경남 지역 학교 등 50여 곳에서 체험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록이 저장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관을 각 학교마다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전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문화예술 체험 교육이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학교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총선 때 정계 복귀를 검토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김 전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올드보이의 복귀냐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습니다. 김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마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김무성 전 대표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4월 동안. 그런데 꼭 출마해달라는 염원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민주적 경선이 아닌 낙하산식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용산과 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은 당 운영에서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당 운영은 자율에 맡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의 방향은 옳게 잘 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그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포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부산 중영도의 경쟁 구도는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재균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영미, 김비호 두 전현직 지역위원장에 류삼영 전 총경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 국면에서 거물급 정치인의 복귀 선언은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부산 고신대병원의 외래 환자 접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전산마비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돼 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신대병원은 백업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전산이 마비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사명대사가 입적하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경남 합천 해인사 홍제암이 45년 만에 큰 수리에 들어갑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산하 보수분과는 최근 보물인 홍제암의 해체 보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1614년에 지어진 홍제암은 1970년대 말 본당 건물을 완전히 해체해 보수했지만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정비가 필요한 수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의원들이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우주경제시장에서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전히 올해 국회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정쟁으로 인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립을 더 늦추게 되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 경고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양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박 지사는 회화강 르네상스 사업 지원과 낙동강 유람선 운행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나동현 양산시장은 동부경남 발전 계획이 양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남도와 계속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6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비전 선포식이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환승 편의시설 확대와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6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부산과 경남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창원과 밀양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거제가 6도, 밀양은 7도에 그치겠습니다. 김해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양산은 영하 2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양산이 8도, 김해는 7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주 중반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